네, 이번 시간은 우리의 지구는 안녕한가요? 라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지구는 지금 안녕한가요? 여러분, 지구온난화를 느끼시나요? 네. 이번 여름 되게 무덥기도 했고, 또 우리 장마라고 했는데 약간 장마 같지도 않게 막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뭔가 무슨 약간 동남아의 열대 기후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이 모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선생님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기후변화는 다 사기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사기라고 주장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네, 나지 읽으신가요? 네, 우리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 이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기후는 항상 변해왔다. 뉴욕과 뉴저지는 매우 춥다. 지구온난화는 어디 있나? 네, 전국이 꽁꽁 얼었고 빙하 사이즈가 역대급으로 가장 크다. 우리는 지구온난화가 많이 그리고 빨리 간절하게 필요하다. 근데 이거 지구온난화를 비꼰 거죠. 아니, 분명히 너네 지구가 더워진다며. 근데 왜 이렇게 추워? 이 빙하 녹여줘야 되는데 지구온난화 오라고 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는 중국 사람들이 미국 제조업을 경쟁력을 없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구온난화는 사실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걱정하는 걸까요? 괜한 걱정일까요? 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은요 1.1도 상승했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사실. 자, 우리나라에서 기상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30년간 우리 여름은요 20일 늘었고 겨울은 22일 줄었어요. 그 말인즉슨 여름이 점점 늘어나고 겨울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꽃들이 어떻게 되게 됐어요? 빨리 피게 됐어요. 자, 2009년대부터 2018년대까지 이제 개화 시기를 비교해 봤더니 진달래는 15일이나 먼저 피고요. 개나리는 12일 먼저 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벚꽃이 피는 시기 막 찾아보죠. 그것도 점점점 앞으로 당겨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환경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식목일을 바꿔야 된다. 식목일 날짜를 바꿔야 된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식목일 며칠이죠? 4월 5일이죠. 자, 근데 이 식목일을 얼마나 당기려고 하냐면요. 한 달보다 좀 더 3월 3일로 당기려고 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식목일은요. 그냥 뭐 봄날에 어느 따스한 날을 고른 게 아니라 실제로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날짜를 고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나무를 4월 5일에 심어서는 땅이 너무 뜨거워서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목일도 당겨야 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분명히 대구 사과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막 경산 사과. 근데 요즘에는 영월 사과가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제주도에 가야 뭐 한라봉이랑 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흥이나 통영, 진주에도 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왜 그래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 과일들도 그 과일이 잘 자라는 온도에 맞게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열대과일 좋아하세요? 우리 열대과일은 동남아에 가야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과일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열대과일을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망고뿐만 아니라 요즘 아보카도도 많이 먹더라고요. 뭐 용과 파파야, 패션프루트 다 우리나라에서 무려 4헥타르, 구아바는 거의 10헥타르, 패션프루트는 44헥타르를 무려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열대과일을 재배하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 되다 보면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다 보면 어떤 과일들은 못 먹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먼저 폭염이 일어났죠. 자, 폭염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라크는 50도 이상이에요. 최고 52도까지 갔고요. 인도나 미국도 40도, 50도를 넘었고 캐나다도 우리 약간 추운 나라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무려 최고 49.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급작스러운 폭염 때문에 일주일간 719명이 돌연사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갑자기 급격하게 폭염이 왔기 때문에 그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어패류들도 10억 마리가 무려 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과 더불어 산불이 많이 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됐고요. 뭐 알래스카는 하물며 공기 질이 악화될 정도로의 산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폭우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폭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이재민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폭우로 인해서 산이 무너져서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자, 근데 여러분,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비는 왜 더 많이 내리는 거예요? 알아볼까요? 자,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요. 자, 특히나 바다에서 굉장히 많은 수증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수증기들이 모여져서 급작스럽게 큰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받죠. 그리고 또 갑자기 올라간 기온 때문에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그 뒤로는 또 가뭄이 계속돼요. 그래서 이런 이상 기온들은요, 모두 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폭우까지 이해했어. 자, 근데 아까 전에 트럼프가 그랬죠. 왜 이렇게 지구가 더워진다면서 왜 우리 더 추워? 그죠? 한국도 더 추워졌다는 느낌 받으시죠? 막 맨날 뉴스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뭐 역대급 추위다, 뭐 몇십 년 만에 뭐 추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 또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이 맞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했죠. 어디가 뜨거워져요? 북극이 뜨거워집니다. 자, 북극이 뜨거워요. 그럼 북극의 찬 기운이 어디로 내려가요? 바로 우리가 사는 동네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극은 윗지방은 오히려 더워지고 밑에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 찬바람 때문에 더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뭐 기후변화인데 왜 이렇게 춥냐고 비꼬았지만 사실 이 추위 또한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참 아름다운 섬인데 이 섬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점차 가라앉게 되죠. 자,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뭐 신혼여행이나 휴양지로 가고 싶어하는 곳, 바로 몰디브입니다. 자, 여러분들, 몰디브는요, 인도양에 위치해 있고 1192개의 산호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균 해발 고도가 2.5m로 점점 섬이 가라앉고 있죠.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섬이 가라앉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2.5m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1층 건물 높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 몰디브가 산호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근데 몰디브는요, 산호들이 만들어진 곳 위에다가 섬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점점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산호가 죽게 되면 섬이 아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 그 이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해수면 때문에 유명한 나라가 바로 이 투발루입니다. 자, 투발루도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인데 해발 고도가 3m로 낮죠. 그리고 9개 섬 중에 2개의 섬이 이미 잠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잠긴 2개의 섬 말고 나머지 7개의 섬에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자, 우리가 뭐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을 때 바닷물을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닷물은 소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짜니까. 자, 근데 해수면이 넘실대면서 이 섬으로 바닷물이 넘어오겠죠. 그러면 그 넘어온 바닷물이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수를 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실 수도 없고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투발루는 그러니까 이 섬들은 잠기지 않아도 그 넘겨져 오는 물들 때문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큰 제약을 받게 되는 사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네, 우리나라는 뭐 아직 해수면 아니지, 우리나라 뭐 아직 뭐 잠겼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 용머리 해안이라는 곳은요,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런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제 예전에 용머리 해안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네, 동해안 구간이 침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아예 입구까지 봉쇄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용머리 해안을 하루 종일 탐방을 할 수 있는 날을 한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에는 214일 하루 종일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20년에는 39일로 거의 한 달로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에는 6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제주도도 침수 피해를 받고 있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용머리 해안에 이제 가시면요, 거기에 기후변화 홍보관을 만들어놨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를 실제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관을 만들고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 앞선 그 선생님의 얘기에서 나왔었는데 초콜릿.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기후변화 때문에 못 먹게 됩니다. 네, 초콜릿이요, 사막화 등의 이유로 매년 10만 톤씩 감소하고 있고요.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2050년이면 멸종 위기래요, 여러분. 2050년 우리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초콜릿 우리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딸기 좋아하세요? 네, 딸기 또한 이제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이상 기후로 40% 이상의 모종이 이제 상실됐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보여준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근데 뭐 초콜릿이랑 딸기는 그래도 약간 기호식품이잖아요. 뭐 간식,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살기 위해 뭐 꼭 필요하고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비타민 섭취해야 되긴 하지만,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위험성이 덜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주식이자 전 세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과 또 쌀을 안 먹는 분들은 감자를 주식으로 하죠. 이것들도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먼저 쌀은요, 20에서 35도가 넘어가면 그 고온의 상태에서 꽃을 수정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꽃을 수정할 수 없으면 열매가 나지 않죠. 그 말인 즉슨 쌀을 수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감자 또한 열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작물이에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큰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후변화가 지금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실제 팩트를 봐도 기후가 더워지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인정했어요. 기후변화 오케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게 인간 탓이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생각하진 않아. 뭐 실제 팩트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인간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난 주장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온실가스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온실가스는 그 이름에도 있지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예요. 그리고 이 온실 효과가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대기권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당연히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더워지고 지구온난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말고도 다른 물질들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이 모든 것들이 온실가스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줄여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온실가스는요, 사실 우리 지구에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지구는요, 온실가스 덕분에 평균 기온이 14도인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9도일 거고요. 당연히 마이너스 19도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따뜻한 대기를 만들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온실가스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온도가 높아지니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근데 이 온실가스로 인한 온실효과,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책임이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세계 국제사회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1990년도엔 이거 인간의 책임이야?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그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정확하게 이 기후변화가 뭐 때문인지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995년에는 인간이 이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긴 해. 여기까지 밝혀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001년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의 절반 조금 넘게 한 66% 이상이 인간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7년에 90% 이상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밝혀냈어요. 자, 그리고 2007년에 이때의 이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는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2014년도에는 95% 이상, 그리고 2022년에는 명백하다. 이 기후변화는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지구온난화는요, 화석연료, 특히나 문제죠.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등의 인간 활동 인간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의 55%는 에너지 사용, 그리고 나머지 45%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한국은 온실 배출국가 역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인간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핸드폰, 선생님도 많이 써요. 자, 우리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데이터 사용하죠. 1MB당 11g 배출한대요. 11g. 그리고 우리 스트리밍 보잖아요. 핸드폰에서. 스트리밍 보면 10분당 1g 배출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충전하면 핸드폰 충전 1회, 그러니까 0에서 100%까지 충전하면 1회 충전할 때 6.8g 배출하고요. 근데 스마트폰을 여러분 한 대 바꾸면 69,000g을 우리가 한 번에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별로 배출 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자,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대중교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교통수단. 자, 먼저 여러분 버스를 타면요 1km당 27.7g 배출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 1.53g. 버스에 비해서 훨씬 적죠. 자, 그리고 공유 킥보드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거를 타면요 107g.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배출해요. 왜냐하면 이 킥보드가 그 전기 에너지 힘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반면에 뭘 하면 배출이 적게 된다? 첫 번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당연히 0g 배출되죠. 그리고 걸으면 또 0g 배출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할 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내가 보통 하루 활동할 때 얼마나 쓰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이 아침을 적어왔어요. 선생님이 오늘 아침을 적어왔어요. 선생님이 오늘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샤워를 하고 머리를 대충 말리고 우리 오늘 광주 동구청 강의를 위해서 구매한 주말에 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충전해준 핸드폰을 까먹지 않고 챙겼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동차를 탔어요. 근데 이렇게 뛰어와서 그런지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뜨거운 바람이, 처음엔 좀 그렇잖아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에 여름이 길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편의점에 갔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랑 이제 커피를 골랐는데 샌드위치는 좀 이른 아침이라서 어제 건지 좀 퍼석했고 근데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마시니까 좋았는데 선생님 이가 좀 시려가지고 빨대를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샌드위치가 별로 맛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조금 남겼더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에 광주에서 떡갈비가 유명하다니까 한번 떡갈비 먹어볼까 하고 이제 맛집을 찾아보면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냥 평범한 아침 하루를 적었는데요. 자, 선생님이 지금 적은 이 아침에서 선생님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또는 언제 배출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샤워. 네, 샤워할 때 선생님 또 찬물로 못해요. 뜨거운 물 써야 돼요. 뜨거운 물로 물을 뜨겁게 데필 때 에너지를 사용하죠. 그리고 새로 산 옷, 옷을 만들 때 또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까 핸드폰 충전할 때 든다고 했고 이 핸드폰을 만들 때도 당연히 탄소가 배출되죠. 그리고 당연히 엘리베이터 타고 자동차 타는 것도 그리고 에어컨을 켜는 것도 전부 다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샌드위치와 커피도 결국 만들 때 많은 탄소를 만들어내고요. 빨대도 역시나 같습니다. 자, 그리고 떡갈비. 떡갈비. 우리 음식도 탄소를 배출하긴 하는데 특히나 이 고기가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죠. 그래서 떡갈비를 먹게 되면 또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것 같고 그리고 검색하는 거. 우리 데이터를 사용해서 검색하죠. 이때도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대략 하루에 탄소를 얼마나 쓰는지 한번 봤는데 자, 아침마다 선생님이 30분 정도 샤워를 해요. 근데 그러면 한 0.079kg 쓰고 핸드폰도 충전하는 거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면 많이 탄소를 배출하네요. 9.6kg 무려. 그리고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도 역시나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을 먹고 남아서 그러면 이 남은 음식을 처리할 때도 많은 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에 19.519kg을 탄소를 썼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근데 또 이것만 봐서 그래서 저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여러분들 하나의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탄소의 량이 6.54kg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쓴 이 하루의 양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나무 거의 3그루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한 건데 사실 선생님 혼자서 선생님이 하루를 다 적은 것도 아니고 일부 적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둘러봤었는데 만드는데 5초, 쓰는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 걸리는 거 뭐였죠? 네, 플라스틱입니다. 자, 플라스틱은요 주로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만든 다음에 운송하고 폐기할 때까지 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이 폭증하면서 거의 56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2030년쯤 되면 이제 석탄, 화력 발전보다 기후변화에 플라스틱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지구는 안녕한가요? 네, 안녕하지 못한 것 같죠? 자, 여러분들 안녕하지 않은 지구에 사는 우리는 안녕한가요? 안녕할 수 없겠죠. 자, 우리 미국의 데이비드 브라우라는 환경운동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There is no business to be done on a dead planet. 죽은 행성에서는 그 어떤 비즈니스도 없다. 자, 근데 여러분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죽은 행성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대체하려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해요. 자, 마라톤을 하는데
네, 이 5호라는 물주머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물 페트병이 필요 없게 네, 그래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대체품들을 만들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실천입니다. 자, 플라스틱을 줄이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플라스틱을 사용했다면 재활용하는 것. 그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기술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실제로 5호 만들어 봤는데 쉽지 않고 먹기 그냥 물병에 넣어서 먹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기술은 완벽하지 않고요.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기술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쓰는 탄소가 줄어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요즘에 등을 LED로 바꿨는데 LED를 바꾸면서 사람들이 더 에너지를 적게 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불을 켜게 됐고 오히려 5배나 더 많은 불을 이제 킨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줄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실천들이 과연 진짜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우리 코로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좀 못하게 됐죠. 그런데 인간의 활동을 줄이니까요. 네, 여러분 지구, 환경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환경 문제의 진짜 원인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지구에 미친 손상을 처음으로 심각하게 깨달은 세대이자 무언가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말해준 것처럼 조금씩 매번 못하더라도 언제나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실천하는 세계 시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